네, 디지털 전문가 조재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챗 GPT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챗 GPT 뭐 소개도 하고 특징 또 보안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동작하는 방식 블랙박스다. 더 이상 뭐 이것은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뭐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항상 잘못된 정보를 해준다. 뭐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진 사건에 대해서 지가 그럴싸하게 해주는 것도 봤었죠. 그리고 이제 업무 자동화는 이제 약간 설명을 간단하게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이제 이런 것도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학업 정보를 연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실제로 챗 GPT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사용을 해보는 것도 했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구글의 버드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다음 달 지금 8월 말이 되면은 네이버 클로바에서도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네이버 클로바도 한번 사용해 보고 한번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세 개의 창을 다 띄워놓고 하나씩 질문해 보시면서 어떤 AI GPT 서비스가 잘하는지 한번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플러그인, 우리가 이제 LLM 모델은 갖고 있는 업체가 많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만들어져 있는 LLM 모델에 비용을 좀 주고 우리가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더 비즈니스 모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플러그인을 개발한 회사라면은 챗 GPT 쓰다가 별로 안 좋으면은 그냥 버드로 옮기거나 아니면은 네이버 클로바 이런 데로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클로바는 조금 저는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 워낙에 서비스들 네이버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많아서 그런 거랑 잘 연동하면은 아주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서 심심하시면은 그런 이제 스피커 같은 데다가 탑재를 해가지고 할머니랑 계속 얘기하게 이런 것도 하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생활 AI 서비스도 한번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런 강좌를 만들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에 이제 존 헨리라고 하는 철도 노동자가 있었어요. 이제 주로 그 터널을 뚫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터널을 아주 잘 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철도 회사에서는 존 헨리를 하고 열심히 이제 많은 이제 철도 노선을 개발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철도 회사에서 터널 뚫는 기계를 사왔다고 하죠. 존 헨리가 자, 저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장을 잃을 것 같아. 그래서 제안을 했답니다. 우리 누가 더 잘하는지 한번 시합하자고. 근데 이제 존 헨리는 정말로 사람 대표로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에는 존 헨리가 기계보다 오히려 더 빨리 터널을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일을 하는 바람에 심장에 부하가 가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런 직업을 뺏기고 지금 두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은 존 헨리처럼 AI가 이제 내 직업을 뺏어갈 거라고 걱정을 하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또 즐겁죠. AI가 직업을 뺏어가는데도 아주 즐겁게 나는 이제 내 그렇게 힘들고 반복되고 재미없는 일을 자, AI가 뺏어가면 난 더 재밌는 일을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미래 AI가 직업을 뺏어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여러분 직업을 아직은 없지만은 그대로 다 유지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예. 또 반반이네요. 그쵸? 저는 딱 보면 압니다. 예. 자, 이미 이제 우리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사실은 많은 그런 직업들이 없어졌습니다. 뭐, 저 모카를 따려고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 노예들이 건너왔지만은 뭐 저런 것도 없어졌고, 정말로 그 좀 나이 많은 교수님들은 아마 그것도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 산동네 같은 데는 그 대변을 퍼 나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진짜 그 아저씨들이 저렇게 생긴 들것을 에다가 이제 사람의 이제 대변을 담아가지고 어디다 이제 분뇨 처리장에다 갖다 주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다 그렇게 수작업을 했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 이제 농촌에 가보면 사실 저렇게 모내기 하는 풍경은 없습니다. 이제는 다 모내기도 자동화하고, 또 추수도 그래야지 이제 추수 콤바인으로 하는 것도 자동화로 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는 또 콤바인이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 이제 다 자동화가 다 되었죠. 뭐 농약 주는 것도 드론이 뿌리고 뭐 그 정도로 다 이제 거의 뭐 사람이 손이 안 갈 정도로 많은 이제 이런 일들을 대체를 하고 있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돼지 키우는 뭐 빌딩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1차,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구분을 했는데, 그런 구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뭐 획일적인 것 같아요. 1차, 2차, 3차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이렇게 뭐 구분해서 부를 수는 있는데, 4차 사실 뭐 디지털 혁명, 뭐 지식 혁명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4차 산업혁명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외국에서는 뭐 독일에서 4차 뭐 인더스트리 뭐 이런 식으로만 지금 이제 제조업을 부흥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4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관점에 따라서 이제 기술이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게 낫지, 뭐 4차, 5차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별로 뭐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생활이 디지털 휴대전화 이전과 이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휴대전화 없을 때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전화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이제 요즘에 그 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다 그 차에 지도가 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막 가다가 모르면 경찰서 가서 파출소 가서 길 물어보고 이렇게 갔던 기억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을 내비로 해서 가는 거고, 자, 클라우드 이전과 이후의 생활이 있죠. 클라우드도 이제 여러분이 지금 거의 다 쓰고 있지만은, 클라우드가 없었으면 사실은 AI도 나오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모여서 업무를 했었는데, 자, 이제는 모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깨달았고, 자, 챗 GPT, 이제 AI 이전과 이후 이제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삶이 바뀌었는데 과거만 돌이켜 보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맞는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요즘에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애플도 그렇고 저렇게 머리에 쓰는 이제 것들을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지금 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챗GPT랑 저런 가상화 이런 거랑 붙으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미래에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챗GPT를 잘 사용을 해야지 저런 미래에 대한 것들도 바로 바라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디지털도 어릴 때부터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또 기성세대보다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는 업무적인 지식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면은 오히려 전 세대보다 더 풍족하고 더 유능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더 이런 디지털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제 챗 GPT 지난 시간에 뭐 여러 가지 텍스트나 그림으로 만들어 봤지만은 이미 우리 새 삶에는 알게 모르게 AI 서비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진 이후로 역시 사람이 이길 수 있어, 사람이 뭐 결국엔 승리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오히려 이세돌 구단이 그때 다 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요즘에 AI 서비스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아주 많이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 뿐만 아니고 지금 보면은 뭐 구글 포토에 사용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인물 인식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사람 뇌처럼 생긴 거 이렇게 보여드렸죠.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레이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런 레이어가 한 1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그래서 막 300명이 단체 사진 찍어도 그 구글 포토의 AI가 사람들도 다 인식을 해줍니다. 300명을. 조그만 얼굴도 인식을 해줄 정도로 지금 그렇게 인식도 잘 됩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도 잘하죠. 구글 문서에 보면은 도구의 음성 입력이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냥 사용하시는 뭐 마이크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뭐 받았을 때 주는 이어폰 마이크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런 거 하나 연결해서 문서로 작성하면은 바로바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사용해 보시고, 자동 번역도 잘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구글 미트 같은 데 보면은 외국인하고 회의를 할 때 외국인이 얘기를 하면은 그 내용이 바로 밑에 영화처럼 자막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뭐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조만간 있으면은 또 그게 또 이제 한글로 번역되는 기능들을 제공해 주겠죠. 그러면 이제 외국 사람은 저한테 영어로 얘기하면은 저는 한국어로 볼 수가 있고, 저는 이제 또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외국 사람은 그걸 번역을 해서 이제 영어로 자막이 나오고 이제 할 것이고요. 조금 더 지나면은 아마 그 사람이 영어로 얘기해도 마치 한국어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동으로 아마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동 문서 생성, 우리 지난 시간에 tomy.app라고 하는 거 한번 사용해 봤죠. 그래서 학교 이름 넣었더니 뭐 그럴싸하게 뭐 좀 개교일 같은 거 틀리게 나왔는데 그럴싸한 내용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서들도 사실은 사람이 지금 한 땀 한 땀 수동으로 작성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뭐 자동화 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죠. 아까 우리 존 헨리처럼 뭐 터널 뚫는 기계가 나온다고 걱정할 게 아니고, 이제는 반대로 나 그 지긋지긋한 문서 작업에서 이제 해방될 수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발표 문서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자, 자동 요약하는 거 뭐 지금도 너무너무 잘 되죠. 자, 구글 포토에서는 저렇게 인물 검색 뭐 이런 거, 사물 검색, 또 여러분이 이제 사진으로 책 같은 거 찍어 보세요. 한번 보면은 그 안에 있던 글씨들이 다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그 책에 있는 내용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급된 서비스들도 여러분이 무료로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인물은 아까 이제 누구 뭐 홍길동 뭐 이렇게 매칭해주면 찾는 기능이고, 뭐 사물은 그런 겁니다. 뭐 바다, 산, 뭐 자동차, 뭐 빨간색 이런 거 치면은 그런 식의 사진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음성 인식 기능, 뭐 저기 구글 문서에 가서 이제 도구에 음성 입력 해보시면은 뭐 크롬 브라우저에서 뭐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정말로 타이핑하지 말고 음성으로 이야기하면은 아주 문서 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타이핑을 하게 되면은 생각하는 속도랑 이 입력하는 속도가 좀 차이가 있죠. 아무리 뭐 타이핑 잘해도 한 200타 정도인데 말은 그거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좀 이제 지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고하는데도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 더 빠르게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고 생각도 더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구글 미트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기하는 게 저렇게 바로 자막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실시간 AI 기술을 적용을 한 것이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토미.app에서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것도 더 자세하게 써주면은 저런 것들도 더 자세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 찾으러 다니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바로바로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챗 GPT 지금 뭐 3.5를 넘어서 4.0 서비스가 되고 있고 또 뭐 오픈 AI사에서는 뭐 당분간은 업그레이드를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뭐 5.0 서비스도 나오겠죠. 5.0 서비스는 아마 특징이 우리가 이제 AI 설명드리면서 5조 개의 문서를 학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더 학습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더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좀 더 특화된 분야, 예를 들어서 챗 GPT 의료, 뭐 챗 GPT 법률, 뭐 챗 GPT 특허 이런 식으로 좀 특화돼서 더 얘기 더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교육 분야에도 많이 들어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 뭐 2학기 커리큘럼을 짜줘 뭐 이런 것도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뭐 1장부터 15장을 쭉 만들어 주면은 뭐 구글 워크스 1장이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 역사, 뭐 특징, 뭐 개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환을 작성해 줘 그러면은 또 작성을 해줄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각 분야별로 특화된 기능들이 나올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우리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 줘 그러면은 또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 주고 더 나아가서는 자, 이거 설명하는 동영상 만들어 줘 그러면은 가상의 인물이 나와서 또 뭐 여러분이 뭐 PPT 좋아하면 뭐 PPT에 누가 나와서 설명을 하고 뭐 BTS 좋아하면 BTS 누가 나와서 설명하고 뭐 이런 식도 가상의 모델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에서는 사실 한계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제한적이지 않다, 다양하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리 2라고 하는 거 우리 아보카도 의자 만드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좀 사용해 보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버드 같은 경우에는 구글 이런 문서 구글 서비스랑 연결이 잘 되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도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뭐 구글 문서로 보내기,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보내기 뭐 이렇게 해주면은 또 편집하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보고서, 레포트 이런 거 더 빠르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은 이제 구글의 생성형 AI, 이제 버드라 AI를 이용해서 저렇게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현재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일부 사용자는 이거를 지금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가을쯤 되면은 아마 모든 사람이 사용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일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흰 바탕에 뭐 글자 하나씩 쓰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다 이제 작성해 달라고 가이드만 잘 주면은 뭐 순식간에 레포트가 작성이 되고 발표 자료가 나오고 이런 이제 시대에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디지털 도구, 오늘 수업도 그렇고 다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방식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IT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생활에서도 쓰고 있고 또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사나 자동화라는 개념으로 사이가 많이 돼 있죠. 근데 이런 거를 디지털화
할 때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얘기를 뭐냐면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했는데 그걸 다시 그 방식을 디지털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많은 오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본질에서 출발해서 이 디지털화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기성세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제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뭐 5년, 10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것들이 있죠. 보고는 이렇게 해야 돼, 뭐 결제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맞아, 우리 GPT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죠 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잘못된 디지털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도장 문화, 인장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뭐 도장 찍다가 뭐 요새는 사실 도장 찍는 회사는 별로 없죠. 대부분이 다 그렇게 전자결제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제를 하게 되면은 뭐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가 있고 뭐 사무실 아닌 데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도장을 찍는 결제 방식은 무조건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것도 단계별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회사를 가지 않으면은 찍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그 결제가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도 일본에서는 재택근무가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 도장을 찍으러 회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안 됐다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되고 또 도장도 약간 재밌는 게 보면은 사장은 약간 숙이는 것 같고 뭐 부장부터 쭉 보면은 그 인사하는, 그러니까 도장이 조금씩 더 눕는 것 같죠. 그래서 인사하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이제 사장하고 직원들하고 서로 맞절하는 이런 식으로도 찍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이 디지털화가 어떻게 됐냐? 바로 이게 도장 찍는 AI 로봇을 만들었다고 하죠. 우리처럼 전자결제 이런 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저 AI가 도장을 직접 고르고 그 도장을 찍어야 되는 위치에 이렇게 찍고 또 다른 로봇은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디지털화를 했다고 하죠. 저기에도 이제 많은 AI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잘못된 사례, 여기 보시면 이제 재난 설명을 하고 있고 왼쪽에 모니터가 있으면은 당연히 저기 PPT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렇게 막 설명하다 보면 갑자기 이상한 게 한 개 있습니다. 바로 보셨나요? 예, 그쵸. 손이 나와서 저렇게 종이를 넘기고 또 종이를 바르게 정렬을 하고 또 그것을 또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웃기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일본 뭐 지진 같은 거 나오죠. 그러면 뉴스에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진짜 저렇게 아직도 2023년에 저렇게 종이를 손으로 넘기고 그것을 다시 또 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아날로그 감성이 풍부한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런 챗 GPT나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디지털 도구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더욱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뭐 학교에 뭐 총장님이나 교수님이나 아니면 회사의 사장님들이 자, 우리 이쪽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디지털 리더십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역량이 있는데 그런 이렇게 총장님이나 아니면 사장님이 방향을 제시를 못 해주면은 그냥 그 로켓을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날아가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리더십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 역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가 모두 매치가 돼야지 디지털 전환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3월
부터 뭐 엄청난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AI를 개발하는 과학자나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은 거의 멘붕이 왔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3년, 4년 동안 뭐 연구하던 것들이 이 파운데이션 모델, LLM 모델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되어 버리는 걸 보고 아, 이제 할 게 없다라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제 3월달 이후에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3월 이후에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많은 발표들이 막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모델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드렸죠. 네이버도 LLM 하이퍼 클로버 X를 지금 8월 달에 지금 공개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미래 직업.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미래 직업들이 나올까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강화학습 지도사입니다. 강화학습 지도사는 아까 그 챗GPT 파인 튜닝 할 때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이제 지도를 많이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지도사가 이제 많이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업무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인사 업무, 회계 업무 이런 데도 여러분들이 이제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업무를 할 건데, 자, 강학습 지도사는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하고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은 그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챗 GPT가 엉뚱한 대답을 했을 때 그것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계산하는 거 틀린 거야. 라고 하려면은 일단 업무를 또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학습 지도사는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만한데 일단은 회사 입사해서 업무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유망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도 보면은 아까 우리 여러 가지 프롬프트 만들면서 작성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도 결국에는 업무를 잘 이해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 분야에 있는 사람이 나는 프롬프트를 잘해. 근데 만약 인사 업무나 회계 업무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잘 하지는 못하겠죠. 그냥 프롬프트만 잘 하는 사람일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사나 회계, 뭐 연구 개발을 잘 하는 그런 엔지니어, 그런 전문가인데 프롬프트를 배우면은 오히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업무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미래 직업에서는 결국에도 또 세 번째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AI 코디네이터. AI를 잘 이해를 하는 업무 전문가들이 이렇게 붙이면 되겠어요 라고 알려주는 역할들이 AI 이제 코디네이터. 이제 점점 기술들은 좋아지는데 그것을 자기 업무에 적용하려면은 사실 전문적으로 알아야겠죠. 자, 네 번째는 AI 윤리 담당관. 이렇게 인종차별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5조 개의 문서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학습할 게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이제 자기가 작성한 것을 자기가 학습한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은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해서 이거는 오히려 AI 학습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AI 학습용으로 저렇게 쓰는 사람들도 이제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있습니다. 자, AI와 함께 일하는 방법. 우리가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 AI 장단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챗GPT는 이렇고, 구글의 버드는 이렇고, 앞으로 나오는 네이버 클로버는 이렇다. 이런 것 특징도 알아야 되고, 프롬프트도 열심히 배우셔야 되고, 또 그런 것들랑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새로운 업무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일본처럼 그 AI 로봇처럼 도장 찍는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디지털 도구, 뭐 챗GPT,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 이런 거 열심히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AI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하반기부터 써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자료들이 다 PC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PC에 있으면 AI들이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클라우드에 올려야 되고 출력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AI랑 함께 일하는 것도 협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협업하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무섭다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사용해보고 저기도 사용해보고 하는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뭐 많이 업무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고요. 자, 예전에 출판 인쇄기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아, 저렇게 인쇄를 하면은 책에 있는 지식이 옮겨가지 않아, 이런 엉뚱한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꼭 필사를 해야 된다, 필사를 한 책만 진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자, 가까운 때 1980년대 미국에서는 수학 시간에 전자계산기를 사용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계산하는 거는 다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그 원리나 응용 방법이 중요한 거지, 직접 뭐 계산하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뭐 그래서 그런 미국에서는 이제 수학 시간에 계산기를 사용하지, 아무리 간단한, 그러기 때문에 사실 계산은 잘 못하지만은 지금 뭐 가장 강력한 뭐 무기를 만드는 나라는 미국 아닙니까? 다 과학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챗 GPT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하던 업무 방식이 아니고 AI랑 같이 동일하게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학교에서도 AI랑 협업을 많이 하셔야 되고, AI가 진실대로 얘기하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늘 확인을 해야 되고, 다양한 AI 그런 서비스들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특징을 잘 이해를 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시대 때 저런 산업 장비들 오면은 때려서 망가뜨리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렇진 않죠. 우리가 저렇게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더 AI랑 더 같이 융합해서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뭐 사람이나 대학, 사회, 기업, 국가 모두 다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일 것 같고요. AI가 여러분의 직업을 뺏어가지는 않습니다. 누가 뺏어가냐면은 AI를 사용하는 그 누군가가 뺏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제 바보 같은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죠. 달리는 말하고 누가 더 빠른가, 내가 더 빨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이 더 빠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스포츠카, 자동차랑 경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비행기랑 누가 더 빠른지 경주하려는 사람이 있지만은 결과는 다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사람이 더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달리는 말과 경쟁하지 말고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타서 미래를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달리는 말 위에 타면은 빨리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더 잘 많이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 분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역량이 높으면은 여러분이 취업하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도 많은 디지털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4시간이 아니죠. 2시간 동안 배워봤는데, 자, 우리 OX 한번 해볼까요? 마음속으로. 자, 챗 GPT, 바드, 열심히 사용해 보겠다. 아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그렇죠. 예. 다 파란색. 우리 동그라미 드셨어요. 자, 앞으로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또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여기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